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12월 6일 토요일이고요. 나스닥 시장을 보고 나스닥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 나스닥 시장의 마감과 또 우리나라 ETF 시장의 마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에코프로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다음 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네, 좋은 마음으로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연말까지 여러분들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에코프로는 어제 5.9% 상승 마감을 하였죠. 네,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 11월 초에 나왔던 단기 고점 구간까지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근처까지 근접을 했고, 이제 과연 이 10만 원을 뚫고 확실한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부분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에코프로보다는 좀 약세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 구간들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저는 BM도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이 나와 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가 정말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제 그 미국 PC 물가 상승률이 2.8%로 예상치를 하회 혹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지수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이제 곧 다음 주에 열리는데, 지금 모든 글로벌 증시가 다 여기에 또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이제 거의 100%까지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뒤에 그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환율 자체가 지금 1,500 원대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물론 저는 환율이 올라온다고 해서 뭐 환율이 더 올라온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뭐 이게 악재냐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안정권을 좀 잡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한 뒤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환율도 잡힐 거라고 봐요. 이 환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화 유출이 상당히 또 많이 되어 있다고 하죠. 외인들의 이탈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나스닥 쪽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화 유출이 상당히 또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온 건 너무나 긍정적이고,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 한국 iShares ETF 시장 먼저 좀 볼게요. 한국 iShares ETF 시장을 보면 2.8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월요일에 우리나라 지수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도 또 다우존스도 상승 마감을 했고, S&P 500도 마찬가지인데, 이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쪽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상승하지 못했거든. 생각보단.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가 조금은 약간은 조정 정도 아니면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들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이런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장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테슬라나, 뭐 테슬라가 사실 올라오는 게 제가 로봇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건, 이제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의 뭐 100조 짜리 투자를 받고 진행한다고 하죠. 거기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ESS 에너지 전장 장치예요. 물론 에코프로에 대한 뭐 양극재, 음극재 여러 가지가 분명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런 AI 쪽, 특히나 전력 쪽, 전력 생산 쪽에 대해서 또 다른 해답으로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EV 차량이 결국에 다시 한번 20% 가까이 상승을 좀 해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관심도와 수급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에코프로는 우리가 지금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담아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저점 바닥은 나왔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또 이 새로운 상승 파동에 따른 앞으로의 목표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미시장 또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는 확실한 타점에 대한 시그널, 이것만 잘 보고 앞으로 대응을 해도 2차 전지 뭐 정말 장기적으로 물려있던, 아니면 내가 현재 뭐 여러 가지 또 뭐 수익을 최근에 매수를 했던, 앞으로 우리가 매도를 할 타이밍은, 또 손실을 최소화할 타이밍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들은요. 자, 볼게요. 에코프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이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하나의 상승 파동에 따른 오파 고점이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새롭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어가는 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큰 거래량과 함께 저는 본격 상승이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이 큰 조정 구간이 나오기 전에 그 고점 타점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큰 파동과 작은 파동으로 나눠지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앞으로의 고점, 이 장기 파동의 3파 고점 단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시장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잡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실이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은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러한 타점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거나 영상을 또 단기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 공유를 좀 해 드릴 텐데, 이게 또 평일이고 장중이고 다들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다이렉트로 먼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정확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제가 함께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 두 글자만, 에코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히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텐데, 가끔씩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 진짜 주는 거 맞냐."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지만, 가끔씩 아니 막 저한테 그 기프트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거 말고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미증시나 코인이나 이런 시장을 분석하면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또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걸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